자, 비트코인 한 차례 큰 하락을 겪고 나서 약반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이제야 나오는 롱일까? 여러분, 확신하면 청산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똑바로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승연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제가 어제 몸이 안 좋아서 한 차례 오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새벽 대응 브리핑 드리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 저를 구독 눌러두시면 이렇게 새벽에 구독자들은 그냥 무료로 브리핑을 받아보실 수 있는 커뮤니티 대응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봉을 살펴보면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최근 일봉 종가가 주요 구간을 좀 다시 이탈하면서 하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지점에는 62.5에서 62.3K 부분이 놓여져 있죠. 자, 단기적으로 이 자리를 계속해서 방어할 수 있느냐가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텐데요. 우리가 다만 지금 자리에서 롱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전에 잡고 있던 65K 부분은요, 강력한 저항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그림까지 다시 한번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해당 구간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전 이렇게 딱 선을 그어봤을 때 이 해당 구간이 64.3입니다. 이 구간은 우리에게 이전에는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종가로 위에서 마감하는 한 계속해서 상방을 볼 수 있는 트리거는 남아있다. 하지만 어디? 고점에서부터 우리가 한 차례 고점을 꺾었다는 것 자체가 계속되는 추세 변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점부터는 하방에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이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저항 구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전 구조를 돌파하는 자리, 해당 자리에서 이 양봉을 모두 다 추세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뭐였나요? 이 중앙을 돌파하는 거였습니다. 왜냐? 양봉에서 나오는 갭은 개미들이 쫓아가지 못한 갭이기 때문에 이 중단선을 이탈하고 이렇게 저항 구간이 계속 나온다는 자체가 하방 신호를 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롱 포지션을 익절하고 여기에서부터 가져오던 쇼 포지션을 계속해서 홀딩 중에 있습니다. 자, 현재 포지션에 대한 이런 수익률은 이렇게 133%를 가져가고 있고요.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부터 하방에 대한 주의 구간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새벽같이 코인인사이트 제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자, 이전 자리죠. 다시 한번 롱으로 단기적인 롱을 먹고 난 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전량 익절을 한 후에 숏 홀더들은 포지션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지를 실패하고 강한 매도세를 확인했고 하락세를 유지 중이다. 그래서 숏 매도 관점으로만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FOMC 이후의 관점까지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 코린이 보호구역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수익권 가져가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실시간 커뮤니티 알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반등을 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ICT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클래식한 차트를 보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파동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ICT 관점으로 봅시다. 우리가 이전 추세, 우리 저점으로부터 가져오는 고점 대비 지금 0.618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하락 추세가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괜찮은 자리에서 반등을 꾀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해서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서도 익절이 한 번은 나와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넓게 봤을 때 하나의 양봉을 만들 때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개미들은 이런 장대 양봉을 쫓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갭 구간이 만들어지고 보통 이런 갭 구간에 있는 유동성을 어떻게 되돌림 차트로 먹으러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을 딸 때, 자, 이전 고점에서 다시 한번 양봉을 만들면서 이 구조를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갭 구간이 구조 돌파 자리와 겹친다는 것은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가 왔을 때는 한 차례 숏이 익절이 나오는 것이 맞는 자리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자리가 몇 대 몇의 가능성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롱 포지션을 어느 정도 정찰병 정도는 보내놨지만 숏을 익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추세의 65K를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60K를 저점으로 뚫어줄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 카운트가 아직까지 덜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파동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파동을 보실 때요. 파동에서 말하는 정의가 뭔지 아셔야 돼요. 자, 이럴 때는 보통 1파와 어떻게 이렇게 급감하는 3파까지의 상황이 내려왔을 때는요. 보통 5파가 1파와 똑같은 자리까지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고점에서부터 1대1 전략을 한번 가져가 봅시다. 자, 여기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4파부터 떨어진다라고 하면 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겠죠. 근데 이 파동에서 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걸 다른 분 설명에서도 들으셨을 텐데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가로 확 떨어지는 이 매도세가 터질 때는 보통 이 자리에서 힘을 다 끌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1대1 비율로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고 덜 떨어진다. 어디까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 0.61판 라인까지 떨어진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동에서도 지금이 롱을 쳐줄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순간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ICT에서도 아직까지 하방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자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자리는 풀베팅을 들어갈 수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롱을 지금부터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우리가 한 추세를 이렇게 음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모두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고 적어도 우리가 안전한 자리를 가져가고 싶다면 지금 4시간 FVG의 중단선 정도는 넘어줘야 되는 이러한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면 안 된다는 게 그냥 넘어주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밟고 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해당 구조 돌파 자리까지 오면 어떻게 해요? 익절을 한번 내려주셔야 되고 이 자리를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얹어야 되는 자리가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 숏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4시간 FVG를 뚫고 지지를 받는다는 움직임이 나오면 저랑 같이 전량 익절을 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탈 자리가 나온다면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홀딩을 가져가는 포지션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근데 사실상 이 아래로 다시 떨어진다는 것은 60K의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 단순한 롱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쭉 가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부딪히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요 FVG를 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가져갈 위험도도 있습니다. 이 자리와 같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실시간을 가져가는지 오늘 브리핑을 보시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아래쪽 링크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남겨두셔야 여러분들 제가 안전하게 스터디룸 안쪽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룸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리딩방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공유 관점에 대해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보통 제가 왜 이렇게 진입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고 제가 좀 급박할 때는 질문에 관해서 여러분들 포지션 점검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상승이라고 한 글자씩 남겨주시면 안쪽으로 들어오시는데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빠르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롱으로 테스트할 수 있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이 63.4를 말씀드렸죠. 요거를 종가로 넘어준다면 추가 롱 자리 계속해서 롱으로 가져가 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일봉 마감이 아래서 끝난다. 그러면 이 아래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고 아직까지는 숏을 홀딩하시고 롱은 아직 한 템포 늦게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파롱을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 종가까지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뭐 돌파해주면서 찍어주는 무빙이 나온다면 일찍이 들어가셔야겠죠. 그런 자리는 함께 실시간으로 봐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 종가로 이 자리 몸지 못한다면 어떻게 60K 저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던 이 파동 관점에서도 오늘 이 자리를 넘지 못하는 종가로 한해서 이 저점을 다시 가지러 올 것인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ICT로만 대비했을 때 사실상 이런 저점이 나온다면 1A로 내려꽂은 뒤에는 롱이 우위한 건 사실이죠. 근데 여러 가지 템포로 봤을 때 지금 매도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항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롱을 한 템포 좀 늦게 보셔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롱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짧게 방망이를 짧게 휘둘러서 익절을 보면서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자리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 매매를 해주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나스닥은 괜찮은데 비트코인만 이 사단이 나고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FOMC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보여주는 점도표입니다. 어쨌든 금리가 동결되고 나서 캐비너시가 말을 아끼는 새에 어느 정도 횡보하는 장을 보여주다가 갑작스럽게 급감을 했는데요. 자, 이 점도표가 하나의 축을 담당했겠죠. 우리 향후 금리 경로를 보여주는 점도표의 중간값이 3월 대비 모두 어떻게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지난 3월 회의 때만 해도 앞으로 금리를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예상보다 금리를 덜 내리고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포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물가 전망에 대해서도 대폭 상향이 됐죠. 금리 전망을 높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표 결과가 비둘기파적 동결이 아니라 매파적 동결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으로 먹고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런 실망감에 그대로 내리꽂을 수 있지만 나스닥은 어떻게 AI나 여러 가지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 분야에서 매물대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기대감이나 내가 방어할 수 있다는 그 매물대 심리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폭락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봉을 봤을 때 이 FVG의 중단선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63.4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롱을 체킹할 수 있을지 정찰병을 보내볼 수 있고요. 만약 오늘 종가로 이곳을 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하방 리스크를 체크하면서 숏을 계속해서 홀딩하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파동적으로도 ICT적으로도 굉장히 마의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롱이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쫓아가시기보다는 이런 중요한 중간값 그리고 우리가 기준으로 봐야 되는 종가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정말 손실보다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한 번의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보통 고점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낮춰주는 폭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은 하락의 조정폭을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관점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그런 자리에 계속 머물긴 했었지만 FOMC 이후에 그 값들이 뚜렷해지고 있죠. 오늘은 이 자리를 종가로 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방의 대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여나 오후에 달라지는 차트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브리핑 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